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는 누구일까요? 어떤 장면에서 어떤 사람이 다가올지, 두 분은 어떤 미래를 그려갈지 오늘 타로 카드를 뽑아서 확인해 보세요. 그럼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노랑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고르신 카드를 보면 노랑 분들의 새로운 인연은 좀 치명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이분이 지금부터도 여러분한테 좀 강력하게 보내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노랑 너는 이제까지 사랑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나랑 같이 이제 제대로 해보자. 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만큼 이분이 참 저돌적이기도 하고 여러분한테 완전 직진하는 것 같아요. 노랑분들께서 이제까지 연애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돌아보시면 이 사랑이 진짜 나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오늘 가장 먼저 뽑으신 카드를 보시면 주인공이 지금 해골을 던지고 있는데요. 또 오래된 가면도 벗어 던지고 있어요. 이 카드는 당신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면 혹은 오래된 것, 특히 정직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에 죽음을 고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카드에 적힌 문장이 참 의미심장해요. 죽음을 고해라. 무엇에게 죽음을 고해야 하냐면 더 디사이트풀. 이 더 디사이트풀 단어는 원래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사기꾼은 이제 앞에서 하는 말이랑 진짜 속마음이 다르잖아요. 약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이 상대방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악의적인 계산을 했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했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습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어쩌면 이 사기꾼이 약간 덫을 쳐놓고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에 내가 좀 순진하게 걸려들었을 때 이제 그래서 내가 어떤 손해를 입었을 때 이제 그때 사기당했다고 하잖아요. 사기꾼은 선한 얼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웃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나는 그 안에 있는 검은 속내를 몰랐죠. 몰랐으니까 사기를 당한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 사기꾼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사회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는 가면을 쓰고 살아요. 모든 것을 정말 다 솔직하고 투명하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 하기 싫은 것도 좋다고 겉으로는 표현해야 되고 또 때로는 상대방 기분에 맞춰주려고 속에 없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시간이 줄수록 어떤 그 관계가 주고 있는 압박감이나 혹은 그게 당연히 그래야 되는 역할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진짜 내 가면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내 속마음이기도 했는지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제 오늘 이 카드가 말하는 사기꾼은 진짜 어떤 악의적인 의도로 어떤 금전적인 사기를 입히려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억지로 했던 행동, 누군가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표현했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면, 그게 너무 내 얼굴이랑 밀착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의 가면을 쓰고 있었고 나도 몰랐던 어떤 나의 껍데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벗어 던지게 된다 이런 의미를 말하거든요. 이제 노랑분들의 새로운 인연은 이제 여러분한테 나는 가짜인 껍데기가 내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 나는 노랑 너의 진짜 모습을 원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도 이 사람이랑 인연이 맺어지고 나서는 내가 가면을 쓰고 있었네. 나 이런 거는 싫어하는 거였네. 나 진짜 좋아하는 건 이런 거네. 좀 이렇게 깨닫게 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카드의 주인공도 자발적으로 가면을 던지고 있고 또 옷장 속에 자기가 감춰뒀던 해골을 던지고 있거든요. 이 해골은 또 과거의 찌꺼기, 의미 없는 거, 내가 가지고 있던 죽은 것들, 고정관념, 부정적인 인식체제, 약간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지금 이 카드가 말하는 이미지를 또 연결해보면 얼굴에 단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거울을 보면서 나는 내 눈에 쌍꺼풀이 없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코에 점이 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 좀 이런 식으로 자기 얼굴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걸 또 티내고 싶지 않으니까 아예 화장을 두껍게 해서 얼굴을 덮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면 코에 있는 점이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쩌면 진짜 자기 모습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두껍게 하지 않기도 하고 막 투명한 화장, 선크림 정도 표현하는 좀 부드러운 화장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 사람도 깨닫게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나도 괜찮다. 내 코에 있는 점이 어때서?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더 맑고 투명하게 화장하게 되는 이제 이렇게 진짜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이런 장면이 연결되는데요. 이제 이런 흐름처럼 노랑분들은 이 새로운 사람과 만나게 되면서 진짜 여러분의 모습을 찾아가게 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게 사랑이라는 걸 과거에는 몰랐어. 근데 나는 이런 사랑이 진짜 잘 맞는다. 왜 이제까지 몰랐지? 약간 여러분 스스로도 놀라게 되실 거고 이제 이 카드의 주인공도 지금 제3의 눈 가지고 있거든요. 제3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처럼 그야말로 여러분도 이 새로운 눈으로 사랑을 보게 된다라고 보여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건 무엇인지 그것들을 깨달아가는 장면이 이 사랑을 통해서 다가온다고 보이는데요. 두꺼운 화장을 벗는 것, 진짜 나를 알아가고 그걸 표현하는 것. 어쩌면 이런 게 진짜 사랑이지 않을까? 이런 게 진짜 나다운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 이 인연이 여러분한테 어떤 가치관에서의 터닝포인트, 인생에서의 커다란 변곡점을 만들 것 같은데요. 오늘 카드들의 흐름은 여러분이랑 이 사람이랑 과거에 엮였던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분은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 또 어느 날 갑자기 가까워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만약에 가까이 존재했던 좀 물리적으로는 공간이 같다고 하더라도 두 분이 가까워지는 속도, 그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두 분이 가까워지는 장면은 약간 어떤 우연 같은 사고, 이제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어느 날 두 분 중에 한 분이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한 사람이 그 물건을 찾아줄 수도 있죠. 한 사람이 어떤 물건을 찾고 있는데 그 물건을 상대방이 갖고 있죠. 이런 식으로 두 분이 연락하게 될 수 있고요. 가까운 공간에 있었다고 한다면 한참을 좀 서로 배경처럼 생각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커뮤니티 안에 있는데 그 커뮤니티에 두 분 자체는 오래 있었는데 단둘이 연락한 적은 없었을 수 있고요. 같은 회사 안이나 어떤 같은 건물 안에 살고 있는데 딱히 교류가 없었을 수 있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용건이 생기고 대화가 시작되고 갑자기 두 분이 서로 얼굴도 알게 되고 이름도 알게 되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군요. 서로 이런 깨달음도 있다고 보여요. 두 분은 같은 점도 있고 특히 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두 분은 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약간 철길 이런 것처럼 계속 평행선이었던 것 같아요. 막상 정말 대화를 나누기에는 어려운 그런 장면? 사람들이 지하철에 가득 타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분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말을 서로 걸지 않는? 이제까지는 두 분이 서로 이름도 모르고 약간 존재가 배경처럼 남겨진 그런 관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조언 카드에 이 천왕성 카드가 뜬 걸 보면 노랑분들한테 어떤 새로운 것이 들어오니까 그 새로운 거에 도전해라.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다가올 때 그걸 받아들여라. 이런 흐름도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이 천왕성은 원래 어떤 혁명, 레볼루션, 창의력 이런 거를 말하는 별이에요. 노랑분들한테 이제 배경처럼 존재했던 사람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저기요? 약간 이렇게 말을 걸 수 있거든요. 정말 의외의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여러분의 사랑에 대한 관념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예요. 두 분의 만남, 그 첫 만남, 결정적인 계기,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혼자 길을 걷고 있는데 이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는 거예요. 주변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겠죠. 횡단보도를 기다리면서 신호등을 바라보고 이제 멍하니 노래를 듣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제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어깨를 두드려요. 저기요? 이렇게 말을 걸고 여러분이 고개를 돌리고 이제 귀에 꽂고 있었던 이어폰을 빼는 좀 그런 장면이거든요. 실제로 정말 그런 흐름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요. 또 신호등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횡단보도 건너가려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약간 일상적인 장면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노랑분들은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잘 관찰해보세요. 온라인이 될 수도 있고 오프라인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보시는 분들마다 다르실 수 있거든요. 내가 일상적으로 가는 장소,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사이트, 커뮤니티
여기에 누군가 있지 않을까? 여기는 누가 있는 걸까? 약간 한번 세심하게 관찰해 보세요. 이제 그리고 노랑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워낙 여러분이 예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시점에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어오거든요. 여러분은 상대방의 정체에 대해서도 확신이 안 서실 수 있어요. 저 사람일까? 아니면 이 사람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드실 수 있죠. 또 상대방이 언제 말을 걸지 모른다라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어렵고 뭐 옷을 차려입기 이런 것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예 여러분은 이제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나는 알 수 없다. 타이밍을 알 수 없으니까 오히려 언제든지 그냥 받아들이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되든 정말 나다운 모습이 오히려 드러날 때 그때 상대방이 더 나다운 모습을 끌어내 줄 수 있고 그때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먹는 거 이제 그게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좀 어색하고 나같지 않고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을 때는 연결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또 실제로 두 분이 가까워진 다음에도 이 상대방이 계속 여러분한테 두꺼운 화장을 벗어 던져라. 가면을 벗어라. 진짜 너의 마음을 드러내봐. 진짜 너다운 모습 보여줘봐. 계속 요구할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 새로운 인연과 함께 진짜 나다운 건 도대체 뭘까? 이런 질문 하게 되실 것 같고요. 그 질문에 답을 내려가면서 여러분이 진짜 사랑을 경험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랑이 만약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사랑을 잊을 수가 없겠죠. 진짜 나다운 걸 알게 만들어준 사람이니까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상대방은 에너지가 진짜 강하거든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끄집어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오늘 상대방의 정체를 말해주는 카드에 이 전차 카드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남성분이라면 진짜 남성 호르몬이 좀 강한, 좀 테스토스테론 향기가 물씬 나는 좀 그런 분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 상대방이 여성분이라면 그 여성 호르몬이 아주 강해요. 정말 전형적인 여성성, 전형적인 아름다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약간 야성적인 매력도 분명히 있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본능적으로 그 상대방의 매력 빨려 들어가게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과 강한 에너지 때문에 여러분도 안에 숨겨져 있는 야성적인 매력이나 정말 날것의 매력을 더 끄집어내게 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그걸 표현하게 되실 거고요. 두 분은 또 만나면서 어떤 육체적인 스킨십이나 또 둘만의 여행 좀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사실 완즈 카드들이 약간 다 성적인 매력을 말해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궁합이 잘 맞거든요. 여러분도 이제까지 내가 했던 사랑은 약간 풋사랑, 이제 어린아이의 사랑이었는데 이 사람이랑 진짜 좀 어른스러운 사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특히 이 완즈는 이제 불이나 물, 공기, 흙, 이 사원소 이거 말하는 것 중에서 완즈가 불의 요소거든요. 굉장히 뜨겁고 막 열정이 넘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은 사실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불은 모든 것을 태울 수 있고요. 다 타고 나면 결국 재만 남아요. 이제 그만큼 두 분은 어떤 스킨십의 속도 조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새로운 것을 말하고 창의적인 것을 말하는 이 천왕성, 이 천왕성이 또 새로운 자극만 찾게 돼요. 더 강한 자극, 더 새로운 것 이런 거 원하게 되거든요. 이제 두 분이 어떤 스킨십 중독 이런 데 빠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노랑분들은 이 새로운 사랑에 있어서 너무 순식간에 서로에게 집착하게 될 수 있는 거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서로에게 너무 많이 기대하려고 하고 너무 종속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랑이 좀 불같은 면이 강하거든요. 여러분 일상이 흔들리게 될 수 있고 그야말로 한동안은 막 콩깍지가 씌이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정말 두 분은 불과 불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하셔야겠죠. 불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장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인간이 문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불을 컨트롤하면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죠.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면 정말 두 분은 뜨거우면서도 지속 가능한 그런 사랑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초록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를 보면 이 상대방의 좀 따뜻한 마음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데요. 이분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좀 그냥 연인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 여러분한테 좀 한 문장으로 강하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초록 너의 눈물을 내가 닦아주고 싶다. 그리고 네가 웃으면 난 정말 행복하다. 이제 이런 문장이 떠올라요. 이제 그만큼 이분은 진짜 어떤 사랑보다도 따뜻한 사랑을 줄 거고 여러분을 포근하게 감싸줄 것 같거든요. 좀 인자한 부모님? 이런 이미지도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초록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냥 부모님 마음 수준에서 끝나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부모님 마음을 좀 뛰어넘을 정도로 어떤 신의 사랑? 이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이제 오늘 카드들을 보면 사실 신이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준 거, 이거를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만약에 제가 신이라면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유의지를 주는 순간 나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 신을 믿기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생기잖아요. 나를 생각하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신이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는 그만큼 진짜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아꼈기 때문에 인간이 하고 싶은 거를 다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좀 자유롭게 인간이 자기 뜻을 펼쳐보기를, 이제 그러다가 진짜 힘들면 잠깐이라도 신을 생각해 보기를, 그렇게라도 자기를 떠올려 주기를 이제 그렇게 바라는 마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도 뛰어넘을 수 있죠. 이렇게 신의 사랑은 약간 욕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내 뜻대로 인간이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소유욕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분이 여러분을 두고 가지는 마음이 바로 신의 사랑 같거든요. 초록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가 해보고 싶은 거 할 때 그때 그걸 보고 있으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좀 이런 마음. 부모님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가 그 먹고 있는 것만 봐도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좀 그런 마음.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마음에서 보이거든요. 이제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 먹는 거를 바라볼 때, 또 신이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주고 그걸 바라보고 있을 때, 이제 그거는 사실 어떤 관계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 이런 걸 말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분을 설명해주는 카드에 오늘 대표 카드로 동전의 왕이 떴어요. 이 동전은 이 사원소, 물, 불, 공기, 흙, 이 중에서 이제 흙에 해당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흙은 좀 시간이 지나야 천천히 쌓일 수 있는 어떤 노하우 같은 거, 또 눈에 보이는 물질을 말해요. 또 흙은 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나 넉넉한 인품이 있을 때 그걸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 흙 중에서도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왕의 직위이기 때문에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왕은 가장 높은 계층이라서 최상위권이니까 이분은 약간 여유의 끝판왕 이렇게 보이거든요. 실제로 이분이 이제 금전이 넉넉할 수도 있고 좀 사회생활이나 커리어 경력도 엄청날 것 같아요. 이제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어떤 가치관 이런 게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쉽게 보이지 않은 어떤 비밀 무기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흙의 성질을 지금 왕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유가 넘치고요. 이제 급한 성격이 아니겠죠. 동전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어차피 하루 이틀 걸려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좀 닥달하는 성격도 아니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초록분을 바라본다고 해요. 이제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을 수 있고요. 어떤 정말 사회적인 경력이 많을 수도 있고요. 혹은 키가 커서 이제 여러분을 내려다보는 또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또 이분의 정체를 말해주는 카드들을 읽어보면 이분이 예전에 여러분 말고 다른 분들이랑 연애를 했던 것 같거든요. 연애 경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과거 연애를 통해서 약간 사랑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을 만나는 시점에서는 연애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요. 사랑이 별거 있냐? 뭐 별거 없는 것 같다. 좀 이런 생각? 여러분을 본격적으로 바라보는 시점 자체에서는 이분이 로맨스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이 사람은 약간 냉미남, 냉미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약간 높은 곳에 있는 사람, 직급에서 차이가 있는 이분이 상사라든지 여러분이 어떤 개인적으로 수업을 들으신다면 거기 선생님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선배 이미지가 있는 거죠. 이제 두 분의 흐름을 또 비교해서 보면 이분이 예전에 과거 연애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랑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이랑 연애했던 것 같거든요.
나이가 비슷한 사람, 뭐 상황이 비슷한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랑 연애를 하면서 좋았던 점도 있지만 그게 너무 편해졌고 오히려 때로 두 사람이 경쟁 구도에 놓였던 것 같아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이분이 어떤 운동선수인 거예요. 이분이 예전에는 운동 잘하는 사람한테 당연히 더 끌렸다고 하거든요. 자기랑 뭐 비슷한 운동을 해야 좀 공통점도 있고 교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같은 종목에 있는 사람, 뭐 비슷한 운동 실력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이랑 만났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지루해졌고요. 오히려 두 사람이 실력을 비교하게 되면서 오히려 애정이 떨어진 그런 분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에 비해서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다든지 혹은 실력이 너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러분이 완전 초보자인 것 같거든요. 이런 역학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면서 나는 과거에는 나랑 좀 비슷한 레벨의 사람만 봤는데 초록은 좀 신선한데?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초록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시선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보다 눈높이가 좀 높은 사람? 그래서 어쩌면 이제까지 두 분이 제대로 얘기를 못했을 수 있고요. 서로 어떤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지 못했던 그런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제까지는 오히려 그래서 좀 정서적인 거리가 멀었을 수 있죠. 보시는 분들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먼 정도에 따라서 몇몇 분들은 지금 이분이랑 사이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레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어떤 잔소리를 한다든지 너는 왜 아직 멀었니? 실력이 왜 늘지 않아? 약간 툴툴댄다든지 자꾸 여러분이 하는 걸 보면서 참견하실 수도 있어요. 약간 이런 관계?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높은 데 있다고 해서 나를 너무 내려다본다. 나를 너무 관찰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단점을 집어낼지 고민하는 좀 그런 사람인 것 같다. 잔소리 하려고 작정한 사람인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몇몇 분들은 진짜 두 분 관계가 이미 좀 차가운 상황? 그래서 두 분 사이의 케미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여러분이 이렇게 단정 지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분 입장에서 약간 충격적인 장면이 들어오거든요. 상대방한테 지금 가운데 타워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 타워 카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는 어떤 거대한 충격, 약간 자연재해 그런 걸 말하거든요. 이제 이분한테 천둥번개가 치고요. 내가 왜 이제까지 초록을 제대로 못 봤지? 왜지? 막 이런 물음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두 분이 어쩌면 앞으로 어떤 크게 말다툼을 하게 된다든지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단점이 이 사람 마음에 계속 남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단점을 이 사람이 계속 생각하다가 점점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뭐 SNS를 몰래 찾아본다든지 자기가 화를 내고 나서 내가 너무 심했나?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상대방이 미련이 남게 되거든요. 결국 관계가 뒤집어지면서 여러분 눈치를 보게 돼요. 여러분 없는 사이에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아까 너무 초록한테 심하게 대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여러 번 평판을 듣게 되면서 내가 너무 오바했나? 너무 쓴소리했나? 약간 부드럽게 말했어야 됐나? 그럼 지금부터는 좀 부드럽게 말하면 초록이 좀 나아질까? 이런 고민도 하는 것 같거든요. 어쩌면 이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악역을 스스로 선택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쓴소리해야 초록이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도 알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객관적으로 잘 되라고 그냥 초록분에 대해서 하는 잔소리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결국은 자기 애정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사심이 들어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자꾸 여러분한테 향하고 있다. 그것도 알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초록분들은 상대방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한테 어떤 장문의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그동안 자기가 악역을 자청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얘기들 이런 식으로 자기 심경을 확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또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 명이 회식을 하는 자리가 떠오르는데요. 여러 명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두 분이 그냥 딱히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근데 우연히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두 분만 남은 거죠. 어색해서 그냥 술만 마시고 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때 그렇게 말한 거 좀 내 말이 심했지? 내 마음은 사실 그런 게 아니었어.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됐던 것 같아. 좀 이렇게 얘기하고 미안하다고 한다든지 내 진심은 그런 게 사실 아니었어. 약간 변명처럼 좀 그런 고백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회식 자리에서 말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진짜 여러분 두고 여러 생각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알고 보면 진짜 여러분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생각했고
여러분의 성장을 누구보다 기대했고 약간 잔소리처럼 혼내는 것처럼 약간 스스로도 오만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얽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다 이분이 여러분을 정말 자기가 부모님인 것처럼 어떤 신의 위치에서 여러분을 감싸고 싶었다 이렇게도 보여요. 아직 막 아장아장 걷고 있는 혹은 막 기어다니는 어린아기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아기는 자기가 뭐가 위험한지 막 뭐 만져도 되는지 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어느 날 아기가 이제 집에서 돌아다니다가 기어다니다가 이 젓가락같이 좀 길쭉한 막대기를 가지고 콘센트를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때 부모님이 어른들이 보면 얼마나 놀라요. 막 깜짝 놀라게 되고 아이를 이렇게 확 잡아 끌 수도 있겠죠. 손에 있는 막대를 확 잡아채고 가져가고. 이제 그러면 아기 입장에서는 당연히 놀라서 울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어른은 여기 절대 찌르면 안 돼. 여기 너무 위험해. 이렇게 다그치게 될 수도 있죠. 진정하고 나면 다시 아이를 달래주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뭐 콘센트를 앞으로는 찌르지 못하도록 뭐 덮개로 막는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장면처럼 애정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 여러분한테 따끔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확 가로막았던지 약간 잔소리 이런 것도 했던 것 같거든요. 이제 콘센트를 찌르는 건 분명히 위험한 일이긴 한데 만약에 아기가 그때 혼났던 장면이나 놀랐던 장면이 트라우마처럼 돼가지고 아예 기어다니지도 않는다면 또 아예 새로운 물건은 만지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탐색도 안 한다면 그거는 아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또 부모 입장에서는 아기가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가만히만 있는 걸 원하지도 않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초록분들도 이 상대방이 하는 약간 잔소리? 뭐 이런 걸 감내하셔야는 되지만 그게 다 여러분을 위한 길이다. 이거 더 한 번 인식하신다면 두 분의 관계가 한층 더 빠르고 단단하게 변할 것 같은데요. 아기가 결국 성장하고 조금 더 도전하고 그러면서 행복해할 때 그때 부모님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져요. 이제 그런 마음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지 또 언제 다가오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초록분들은 여러분의 새로운 인연, 이 사람 금방 다가올 것 같고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빨강 고르신 분들, 여러분이 오늘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빨강 분들의 사랑은 좀 우연처럼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오늘 마지막 카드에 특히 보시면 이 우연의 일치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코인시던스 이 단어는 이 각자 개별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우연처럼 겹쳐질 때 이제 그럴 때 쓰거든요. 네,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개별 사건이 있는데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약간 평행우주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장면? 이런 뜻이 있거든요.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한 일이 있는데 그것들이 동시에 한 장면에 펼쳐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운명인가? 운명의 힘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제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빨강분들의 다음 연애, 여러분의 새로운 인연, 정말 이런 면이 있을 거예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두 분이 계속 똑같은 기차에 같은 칸에 탔고 같은 공기를 들어 마시고 있는데 그게 수년 동안 반복됐지만 서로 눈치를 채지 못했던 좀 그런 장면이거든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게 다 과거 일이 돼버렸어요. 그때 이제 우연히 저 원래 그 시간에 그 기차 탔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이 진짜 깜짝 놀라게 돼요. 나도 그때 그 기차에 있었어. 좀 이렇게 말하는 좀 이런 정도의 우연의 일치라고 보이거든요. 두 분이 서로 같은 공간, 같은 우산 아래에 있었는데 꽤 밀착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한번 모르고 지나가요.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우리 그때 만났었네. 우리 우연이 아니었네. 운명인가? 좀 이런 생각? 정말 두 분은 좀 소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의 우연? 그 운명 같은 연결고리 이렇게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사실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2장이나 떴어요. 자동차나 자전거의 바퀴를 생각해보면 한 지점이 이렇게 바닥에 닿을 때 그 다음에는 이 지점이 다시 땅에 닿으려면 완전히 한 바퀴를 다시 돌아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바퀴를 굴릴 때 생각해보면 바퀴만 생각하지 이 땅의 입장은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땅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바퀴의 어떤 한 지점, 이 지점을 다시 만나려면 그 바퀴가 완전히 한 바퀴 돌아야 다시 만나죠. 바퀴가 크면 클수록 그 지점을 다시 만나려면 더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 원의 둘레가 커질수록 그 궤적이 커지니까
딱 한 지점이 다시 맞물려 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이제 그런 이미지를 지금 빨간 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바퀴가 엄청 커요. 빨간 분들의 다음 연애는 이제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이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자체가 어떤 카르마나 어떤 업을 말해요. 마치 약간 전생에 있었던 인연이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엄청난 사건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다란 바퀴일수록 이 궤적이 크기 때문에 바퀴의 한 지점이 다시 땅을 만나려면 오래 걸리는 것처럼 이제 커다란 사건은 그만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모든 사건마다 사실 그 사건에 걸맞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맞이할 때 어떤 그 사건의 내용, 속성, 이 바퀴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타이밍의 요소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빨간 분들에게 다음 사랑은 이 타이밍의 이슈가 분명히 있어요. 또 우연처럼 보였던 운명이 있다 이런 키워드가 들어왔다는 걸 보면 여러분은 다음 사랑을 딱 만나게 될 때 내가 이래서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었구나. 과거 시간은 정말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여러분이 운명의 힘을 정말 실감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어쩌면 두 분은 알고 보니까 과거에 엄청난 연결고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두 분이 옛날에 같은 동네에 살았을 수 있고요. 알고 보니까 두 분이 가정사가 비슷하다든지 알고 보니까 과거에 같은 연애 패턴이 있었다든지 약간 다른 사람들과는 결이 다른 두 분만의 공통점 혹은 남들한테 쉽게 말할 수 없는 과거사 이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나만 이런 삶을 살아온 것 같았는데 이렇게 생각한 부분 두 분이 그 부분에서 정말 짜릿하게 공통점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또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우연처럼 다가오는데 그 짜릿한 공통점이 딱 매력이 되고 스파크가 터지거든요. 상대방도 이제 여러분한테 내가 너의 다음 사랑 될 줄 몰랐지. 나도 진짜 몰랐다? 약간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우리 이렇게 잘 맞는데 어디다가 이제야 가까워졌지? 좀 이렇게 순식간에 두 분이 딱 붙게 되는 그런 장면도 떠올라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상대방이 꽤 적극적이거든요. 이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좀 그런 모습이죠. 지구 저 멀리에서 왔으니까 같은 점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출발점이 바로 이 장소였던 거죠. 여러분이 지구에 서서 이제 왼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왼쪽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지구를 돌아서 왔다고 하니까 뭔가 나랑 공통점 없을 것 같죠. 그냥 우연처럼 이렇게 다가왔거든요. 그냥 다른 점이 진짜 많은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랑 같은 곳에 있다가 오른쪽을 돌아서 이제 한 바퀴를 돌아서 나를 만난 거죠. 나는 맨날 왼쪽만 보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출발하는 것도 몰랐고 이렇게 멀리서 온 줄만 알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공유하는 지점이 있었다. 두 분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공통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빨간 분들은 이 사람을 만날 때 한번 이분의 과거에 대해서도 완전히 싹 까놓고 아주 편하게 털어놓는 거, 그걸 들어보는 거, 나도 털어놓는 거 이런 게 방법일 것 같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처음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막 인생사를 다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먼저 털어놓을 거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경계심을 가지지 않고 편하게 들어주는 것,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점이 나올 때도 혹시 이 사람 아니네, 다르네 이렇게 딱 잘라내진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정말 같은 얘기, 똑같은 지점, 그 과거사 같은 거는 정말 깊은 데 숨겨져 있어요. 정말 안쪽에 있는 과거 얘기일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쉽게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겉 이야기가 충분히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대방도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속 얘기를 해야겠다. 좀 더 깊은 얘기를 빨강한테는 꺼내도 되겠다. 좀 이렇게 생각해야 나오게 되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제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깜짝 놀라게 되실 거예요. 깊은 얘기가 나와야 와 이런 우연이 다 있다니 이렇게 두 분이 확 가까워지는 좀 그런 모습이거든요. 또 이분이 사실 첫인상으로는 굉장히 둥글둥글하고요. 좀 사교적이고 마냥 좀 밝고 긍정적이고 이런 면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이 사람은 고생 안 해본 것 같다. 세상에 어두운 건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이분의 키워드에 메이저 태양이 떴기 때문에 이 카드 보시는 것처럼 좀 소년의 이미지, 아주 맑고 명랑한 그런 모습의 첫인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구김살 없고 행복한 사람. 막 사랑도 되게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 고생 안 해본 것 같은 사람, 좀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의 밝은 성향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런 게 아니라 어둠을 봤기 때문에, 아주 깊은 어둠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진정한 긍정적인 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진짜 어두움을 겪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약간 빛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다.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또 오늘 가장 먼저 뽑으신 카드에 보시면 Be Free, 이 자유 그 자체가 되어라. 이런 카드도 들어왔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어떤 고정관념이나 첫인상 이런 거 뛰어넘는 사람일 거예요. 우연을 믿는다. 이거 자체도 사실은 자유를 말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인과관계가 명확할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지 우연을 믿으면 왠지 거짓을 믿는 것 같이 생각하게 돼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딱 들어맞게만 생각할 때 우연이 들어갈 틈이 없거든요. 우연이라는 거는 사실 예상이랑 기존 관념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힘이 있어야 어떤 인간의 논리를 벗어나야 우연이 될 수 있어요. 이 우연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원래 인과관계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초자연적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물음표를 던질 때 그때 우연이라는 현상이라고 받아들이죠. 아인슈타인은 우연을 보면서 우연이란 신이 익명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도 말했거든요. 인과관계가 또렷한 이 물리적 현상, 그 안에서도 사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이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면 결국 이건 신이 한 거다. 인간이 설명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신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이 인간한테 여기는 니네가 알 수 없어. 여기 넘어오지 마. 여기는 내가 알아서 할게. 여기서 너는 어떤 원인도 찾을 수 없어. 그리고 신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모를 거야. 약간 통제선을 만들어 놓은 것? 이런 것들을 아인슈타인이 설명한 것 같거든요. 우연이라는 어떤 현상 안에서 우리가 이것은 신의 개입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연이 운명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우연이 연결된다니. 이건 인과관계가 없는데? 인간이 알 수 없는데? 그러면 이건 신이 개입하는 거다. 우리는 운명이다. 이런 확신들 여러분이 바로 다음 사랑에서 갖게 되실 것 같거든요. 이 상대방이 빨강분들에게 나중에 하게 될 말로는 내가 너의 사랑이 될 줄 몰랐지? 약간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두 분은 정말 어떤 예측이 잘 안 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만약에 전생이 있다면 진짜 두 분은 전생에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었을 거예요. 혹은 어떤 과거에 두 분이 각자 살아온 삶, 거기에서 어떻게 묘하게 남겨진 기억이 있는데 그게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지금 또 떠오르는 이미지는 여러분이 오른쪽 팔에 하트를 문신으로 새겼어요. 근데 반쪽만 새긴 거죠. 근데 상대방이 왼쪽 팔에 나머지 반쪽 하트를 문신으로 새겨놨거든요. 긴 팔을 입었을 때는 전혀 몰라요. 근데 반팔을 입으니까 서로의 문신을 확인하게 되면서 하트가 완전히 채워지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긴 팔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겨울의 시간, 또 봄의 시간, 그럴 때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반팔을 입는 계절이 되니까 정말 계절이 지나갈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만큼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 시간의 그릇에 물이 찬 거거든요. 그 시간의 그릇을 채워서 만나게 되는 그때가 되면 우연처럼 보이는 결합이 있어요. 우와, 너도 하트를 가지고 있었어? 내가 이 반쪽 가지고 있어. 이렇게 서로 알아보는 그런 인연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빨간분들의 카드를 보면 이런 운명적인 속성이 너무 크게 그려져 있어서 사실 외적인 특징이 상대방이 잘 보여주질 않아요. 왜냐면 오늘 카드들은 빨간분들한테 외적인 특징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는 어차피 만나게 돼 있어. 서로 알아보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간분들은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올 때 또 얘기를 시작할 때 이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표정으로 지루함을 딱 드러내지는 마시고요. 이 사람의 깊은 곳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 이렇게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책으로 읽는 것처럼 정말 편안하게 얘기를 들어보세요. 모든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승전결이 있기 때문에 모든 클라이막스가 첫 장면부터 등장하지는 않잖아요. 그 안에 깊숙이 숨겨진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긴 호흡으로 유지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바로 우연과 운명을 찾으실 수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어떤 첫인상에 대한 고정관념, 여기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해라. 이 첫 번째 카드가 말하고 있는 조언처럼 그 안에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분의 특징 중에 나올 수 있는, 추출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밝고 긍정적인 성격, 하지만 안에 어딘지 모르게 숨겨져 있는 다크한 면이 있다든지 약간 사막같이 외로운 면이 있거든요. 그 정도 외에는 거의 드러나질 않아요. 하지만 그 점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숨겨온 이야기들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다가오는 우연을 운명으로 연결해 보시고요. 여러분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분명히 있거든요. 또 이 수레바퀴가 다시 한 바퀴 돌아서 같은 지점을 만나려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빨강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파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 이 새로운 인연 뽑으신 카드들로 읽어봤는데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연은 이제 여러분한테 좀 달콤함, 이런 감정을 새롭게 안겨줄 것 같아요. 특히 이분은 여러분한테 지금 굉장히 여러 장의 카드로 시그널을 이미 보내고 있거든요. 멀리서 모스부호 보내고 있는 그런 이미지도 떠올라요. 여러분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있고, 자기 신호를 듣고 해석해 주기를 어쩌면 강렬한 눈빛도 이미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이분이 여러분한테 먼저 호감을 품게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 파란분 입장에서는 사랑이 다가온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또 이분이 움직임이 확실히 좀 강하고 성격도 화끈하고요. 표현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나는 너를 진짜 알아가고 싶다니까? 약간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보내요. 너는 나한테 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가서 지금 바로 보여줄 거야. 네 눈앞에 아주 코앞에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진짜 코앞까지 와가지고 나야 이렇게 좀 강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이분의 정체에 대해서 딱히 궁금해하실 필요도 없으실 것 같거든요. 또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는 여러분이 어떤 화려한 뮤지컬이나 또 로맨스가 주제인 어떤 뮤지컬 이런 걸 보러 가고 있는 이런 모습도 떠올라요. 무대가 준비가 되었고요. 파란 분이 보시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 다 세팅돼 있어요. 수많은 배우들이 연습도 했고 리허설도 하고 여러분에게 진짜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고 싶어서 아주 평생을 노래하고 춤추고 실력을 갈고 닦은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것 같거든요. 이제 여러분은 가장 좋은 자리에서 아주 편안하게 공연을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런 로맨스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그 뮤지컬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정말 공연 너무 좋았다. 한여름밤의 꿈처럼 정말 달콤한 사랑이었어. 이렇게 여러분이 만끽하게 되는 좀 그런 장면 여러분 다음 연애에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분에게 좀 가만히 앉아서 관람한다 이런 이미지가 보인다는 거는 사랑이 이제 여러분은 좀 고정적인 위치에 있고 상대방이 열심히 준비해서 다가오는 좀 그런 이미지로 보이거든요. 오늘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라는 키워드도 들어와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린다든지 이분이 가지고 있는 평판 같은 게 여러분 귓가에 들리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아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장점,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들릴 거예요. 조만간 여러분이 가만히 계셔도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 이 사람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저기에 이런 사람이 있대. 약간 이런 소문이 들려올 거예요. 또 이 다른 사람들, 이 카드가 들어왔다는 거는 두 분의 연결 장면에 제3자가 관련되어 있다. 이런 걸 말하기도 하거든요. 중간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연결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소개로 만난다든지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가 자기 주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친구 SNS를 갔는데 상대방을 보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이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장면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두 분은 과거의 연결고리는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상태에서는 두 분이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여러분 존재가 또 상대방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친구 SNS에 등장한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그 친구한테 여러분 소개해달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궁금해하는 경우 이제 그렇게 소개가 또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상황도 가능하거든요. 어느 흐름이나 이제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을 거예요. 소개팅, 선이나 이제 어플 만남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데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을 알아보게 되는 공통점, 또 여러분이 애써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상대방의 얘기가 귀에 들린다든지 혹은 상대방이 직접 다가오다든지 좀 이런 흐름이 있거든요. 또 오늘 상대방의 정체성 말해주는 카드 보시면 메이저 별 카드가 나왔어요. 이 별 카드는 이제 꿈과 희망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 상대방은 어떤 사랑에 대한 판타지, 환상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분이 여러분을 딱 보자마자 이건 나의 이상형이다.
내 이상형이 실제로 존재한다니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여러분의 어떤 외모나 분위기 여기에 꽂히게 되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이분이 시그널을 감추고 있는데 그거를 보내면서 첫 장면부터 여러분한테 호감을 갖게 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코앞에 등장할 거예요. 나는 당신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싶어요. 좀 이렇게 급하게 표현할 것 같거든요. 또 이분의 특성에서 지금 마법사, 동전의 왕, 칼의 기사 이렇게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분은 이건 내가 원하는 거다 이렇게 결정하고 나면 포기하지 않아요. 아주 거침이 없고요. 은근 소유욕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쩌면 이분은 살면서 원하는 거를 포기해 본 적 자체가 없을 거예요. 목표를 세우면 그건 무조건 이루어야 되고 그걸 이루기 위한 목표 아래에서는 절제력도 강할 수 있거든요. 혹은 아예 반대로 이분은 어떤 환경적으로도 포기할 필요가 없었을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게 충분하니까 뭐 집에서 지원을 든든하게 해줬다든지 여러 경험을 하면서 경험 자체가 자양분이 됐던 것 같거든요. 나는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해봤어. 근데 내가 여기서 새로운 거 온다고 하면 내가 포기를 왜 해? 약간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좀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을 수 있거든요. 이분은 이제 원하는 게 있으면 포기하지 않았고요. 또 포기할 필요조차 없었던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사실 사랑에 대해서는 좀 판타지를 가지고 있고 또 사랑은 제대로 구현해보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뭐 연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든지 혹은 이전에는 그냥 누가 고백을 해서 고백을 받았기 때문에 연애를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은 아니었을 수 있거든요. 모든 게 갖춰져 있으니까 오히려 뭔가를 갈구해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이상형은 현실이랑 굉장히 먼 좀 이런 사람인 것 같거든요. 이분은 이제까지 연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상형이랑 연애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애가 어떤 우정이나 혹은 우정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사이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어떤 운명적인 사랑을 하지는 않았고 치열하고 뜨겁게 사랑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진짜 사랑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헤어짐의 아픔도 별로 와닿지 않아요. 나의 이상형은 어차피 현실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편안한 연애만 했을 뿐 찐사랑은 안 해본 좀 그런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누가 이분의 이상형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면 굉장히 꽤 솔직히 말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형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좀 희한하다 너는 이상형이 일반적이지가 않은 것 같다. 좀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 스타카드는 좀 특별하다일 뿐이지 이상한 차원은 아니에요. 또 지금 칼의 기사까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말해도 괜찮아. 말할 수 있어. 나 떳떳해. 말 못할 건 또 뭐 있어.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상형이 남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거지 진짜 이상한 건 아닐 거예요. 또 이제 칼의 기사는 워낙 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판타지는 자기만의 뭔가 취향이지 또 어떤 희소성이 있는 사람들이 잘 갖지 않는 좀 그런 취향이다라고 보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한테 뭔가 딱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적인 취향이나 취미일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향수라든지 남들이 잘 모르는 아주 특별한 여행지나 여러분만 알고 있는 어떤 특별한 물건, 특별한 장소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혹은 어떤 신체 부위 중에서 남들은 잘 모르는 혹은 다른 사람들은 쉽게 가지고 있지 않은 좀 그런 신체 부위일 수도 있어요. 되게 이상한 건 아닌데 일단 남들이 잘 안 가지고 있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그걸 이상형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굉장히 평범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왜냐면 칼의 기사뿐만 아니라 이 마법사랑 동전의 왕도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뭐 별건 아닌데 저 사람은 왜 그게 이상형이라고 말하는 거지? 왜 이렇게 소소한 거에 꽂히는 거지? 좀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갖게 되는 마음에도 메이저 심판 카드가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는 원래 좀 쌍투스가 울린다 좀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 상대방은 약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깨달음? 이런 사람이 진짜 있네? 좀 이런 깨달음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분이 진짜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상대방이 좀 표정 관리가 안 된다든지 오히려 여러분 앞에서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할 수 있거든요. 몰래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사진을 보고 있으면서 그 말하는 걸 연습하고 와야 될 정도로 엄청 떨 수 있어요. 뮤지컬 준비하는 배우처럼 여러분 앞에서 할 말도 미리 생각해야 될 수도 있고요. 거울 보면서 테스트한다든지 여러분이랑 만날 때는 이제 입을 옷도 미리 입어봤다든지 이런 식으로 준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또 오늘 여러 카드들에서 또 다른 힌트를 주는 것이 이제 처음에 여러분은 이 상대방을 두고 약간 경계심 이런 거 가질 수도 있어요. 이분의 첫인상이나 어떤 이렇게 과도하게 긴장된 모습 이런 표현 여기서 거리감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상대방은 그게 이상형이라고 말하는 포인트. 이런 거 너무 평범한데 저 사람 이상한 것 같다.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혹은 상대방이 여러분 앞에서 좀 과도하게 떠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러지? 약간 이렇게 당황하실 수 있죠. 또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성큼 다가와서 나는 너를 진짜 알고 싶다니까? 약간 이렇게 돌직구로 들이대거든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확 물러서게 될 수도 있죠. 또 이분은 워낙 떨리니까 여러분 사진도 저장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을 미리 연습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벌써 내 사진 가지고 있다고? 나를 SNS로 관찰한다고? 이러면 좀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먼저 들어온 카드 보시면 이 좋은 사건들이 차고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빨갛게 익은 사과가 잔뜩 다가왔어요. 사과는 또 거의 모든 문화에서도 다 달콤하다, 성숙했다, 풍요롭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빨간 사과는 아름다움의 상징이고요. 또 청사과는 이제 부의 풍요 약간 이런 상징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빨갛게 익은 사과가 이렇게 가득 들어온 걸 보면 달콤함과 아름다움이 온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또 사과는 겉이 빨갛게 익었을수록 더 안이 달콤하잖아요. 빨간 껍질을 깎아내면 안에는 근데 하얀 속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익은 정도를 생각할 때 겉 껍질을 보면서 판단하거든요. 근데 겉 껍질이 빨가면 속 안이 달콤한 건데 우리는 겉 껍질 때문에 여기가 빨가면 안에도 빨갛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사과는 겉의 껍질색이랑 속의 연한 살의 색은 다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첫 장면을 보면서 이건 당연히 이렇겠지. 겉을 보면 열을 알지. 약간 이렇게 잘못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점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겉이 오히려 빨갈수록 안에는 더 달콤한 꿀이 있다는 거. 또 껍질이 단단하고 두꺼울수록 안에 있는 당분과 수분이 잘 지켜진다는 거.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돼요. 파랑분들의 다음 사랑은 상대방이 오히려 너무 직진하니까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여러분이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사과를 잔뜩 들고 와가지고 이 빨간 사과 맛있게 먹어요. 이렇게 들이대는 거랑 똑같아요. 이제 그럴 때 이렇게 빨간 사과를 왜 나한테 다 주는 거지? 독사과인가? 좀 이렇게 너무 경계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파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보라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새로운 인연 다음 연애 상대 읽어봤는데요. 오늘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상대방은 한마디로 좀 나무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분이 뭐 말이 앞서는 분도 아니고 어떤 표현이 과장된 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좀 눈으로 말하는 그 눈에 보이는 진심 그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아마 보라분들은 이 상대방과의 사랑, 이 사랑 하시는 동안 상대방이 보내는 가장 많은 메시지 그거는 이제 나한테 기대라 좀 이런 이야기 같거든요. 이런 든든함이 있다는 거는 진짜 인생에 몇 번 등장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정말 희귀하고 또 소중한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사랑을 받게 될 여러분이 진짜 부럽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 스스로도 오늘 카드들을 보고 나니까 나는 이런 사랑을 받아봤나? 나는 이런 사랑 해보기는 했나? 좀 이런 질문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이런 사랑 받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또 평생 받아보지는 못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이분이 보라분들에게 보내는 눈빛은 참 따뜻하기도 하고 포근하기도 해요. 보통 이런 사랑이라고 한다면 어떤 모성애나 이제 부모의 사랑, 이 내리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보라분들의 사랑은 내리사랑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내리사랑은 이제 폭포수처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제 이런 사랑의 이미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받게 되는 사랑은 그 위아래의 구조가 아니에요. 이 옆에서 따뜻하게 안겨오는 좀 그런 따스한 공기 같은 좀 이런 사랑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신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제 윗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아껴준다든지 윗사람이 나를 보살펴준다든지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잖아요. 또 그리고 그 윗사람이 훨씬 더 나보다 많은 능력을 가졌고 어떤 위계질서가 있는 좀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보라분들의 이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평등한 구조가 있거든요. 이게 정답이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강압적으로 사랑을 명령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죠. 보라분들의 상대방은 나는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다. 내가 옆에서 따뜻하게 언제나 너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줄게. 좀 그런 사랑에 가깝거든요. 좀 소박하고 좀 수줍은 보호가 있고 하지만 어떤 보살핌 같은 거 수준을 넘어서는 약간 따뜻하고 든든한 이제 그런 사랑이 오거든요. 보라분들은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큰 신뢰감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눈을 감으셔도 이 사람을 떠올렸을 때 굉장히 편안할 거고 특히 이 사람은 여러분이 없을 때에도 뭐 하고 있는지 굉장히 투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평생 하는 사랑 중에서 이 사랑을 두고도 이 사랑이 진짜 안정적이었지 이렇게 기억하실 거거든요. 또 오늘 많은 카드들이 이 사랑을 기점으로 이제 두 분 다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거고 좀 진지한 관계를 맺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보라분들은 이 다음 사랑이랑 같이 이사를 한다든지 동거를 해본다든지 결혼을 결심한다든지 아이를 낳는다든지 이런 장기적인 관계를 결단하게 되실 것 같아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함께 하니까 함께 도전해 볼 수 있겠다. 좀 이런 마음도 생기거든요. 결혼까지 가기에는 아직 시기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보라분들이라면 이번 사랑이 좀 장기 연애에 가깝다라고 보여요. 두 분이 같이 업계에서 일하려고 이직한다든지 같이 똑같은 일을 투잡으로 한다든지 취미 생활을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두 분의 미래 장면을 보여주는 카드들에서 이제 함께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아가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읽어볼 수 있어요. 특히 이 가운데 동전의 시종 카드는 이제 모범생 카드거든요. 두 분이 같이 어떤 정보를 알아본다든지 같이 하면서 계속 얘기한다든지 두 분이 동시에 집중하는 좀 그런 사건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같이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짜게 될 수 있고요. 각자 따로 있는 시간에도 정보를 검색해요. 그리고 나서 만났을 때 이제 정리를 한다든지 경제적인 부분을 같이 포트폴리오를 짠다든지 투자를 같이 한다든지 좀 그런 모습도 보여요.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두 분이 헤어지게 되더라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배우는 게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내가 이 사랑을 하는 동안은 이런 것들을 도전해 봤어. 내 삶에서 커다란 배움과 성장, 도약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이제 이런 커플은 정말 서로한테 많은 추억을 남겨주기도 하고 또 서로 그릇을 키워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되거든요. 막 그냥 데이트하면서 스킨십에 꽂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같이 있는 시간에 돈만 쓰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요. 진짜 남는 게 있는 데이트 좀 이런 거 하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두 분은 만남 자체에 의미를 많이 가지게 되기 때문에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또 특히 싸울 일도 확실히 적을 거예요.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게 되고 각자의 삶에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런 의지도 강해지거든요. 또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제 두 분이 운동회 할 때 하는 우리 2인 삼각 경기 이런 게 떠올라요. 두 분이 이제 다리를 묶어서 함께 움직여야 되니까 서로 박자도 잘 맞춰야 되고 발을 보면서 마음을 합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앞을 봐야 돼요. 목표가 결승점이니까 계속 달리기도 해야 되고 또 서로 보폭도 맞춰야겠죠. 만약에 두 분이 무릎을 묶어놓고 이제 달리기라는 미션 없이 그냥 서 있기만 한다면 그건 사실 엄청 싸우게 되거든요. 왜 묶었냐 답답하다 계속 그러겠죠. 근데 지금 달려야 되는 목표가 뚜렷하게 있고 달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싸울 시간이 없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두 분은 어떤 삶의 중요한 문제를 같이 해결하게 될 거예요. 또 그러면서 서로 진면목을 보게 되고요. 역시 내가 혼자 가는 것보다 이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었다. 좀 이런 마음도 갖게 되실 거거든요. 또 2인 삼각 경기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유독 보라분들의 카드를 보면 이제 두 분이 어떻게 만나는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 두 분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마 두 분은 서로 성향도 굉장히 잘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또 각자 분명히 또 자기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날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굉장히 예의를 갖추시는 것 같아요. 서로 각자 살았을 때는 약간 한 성격하는 그런 분들로 보이거든요. 근데 두 분이 함께 만나면 진짜 화를 잘 안 내요. 오래 볼 사람한테는 더 예의를 갖춰야지 좀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오늘 상대방을 설명해주는 대표 키워드에 지금 컵의 왕 카드가 나왔는데요. 컵은 이제 4요소, 이 4대 원소 중에서 물의 요소를 말해요. 근데 물은 모든 물질을 품어낼 수 있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물은 좀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나 어떤 눈치, 감성, 센스 이런 걸 말해요.
근데 지금 이분이 왕을 가졌기 때문에 감정 조절 능력이 진짜 엄청 뛰어나거든요. 뭐 센스, 눈치 이런 거 진짜 최고 정점이고 완전 만렙이에요. 딱 하나를 보면 열을 눈치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분은 이제 여러분 표정이 요만큼만 달라져도 순식간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내면에는 지금 황제 카드가 떴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사실 엄청나요. 한 성격 하는 거죠. 근데 진짜 화 잘 내는 사람은 아무 때나 화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딱 화내야 되는 장면에 딱 논리를 갖춰가지고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화를 듣는 사람도 딱히 감정이 상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점은 진짜 문제가 있구나.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감정적으로만 화 잘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듣는 사람도 이제 화나게 만들거든요. 감정이 서로 격해지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평이 굉장히 좋거든요. 연애를 하게 되면 이제 각자 친구들이랑 같이 모임을 동석하게 되는 자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럼 여러분도 이분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분 친구들한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제 그러면 이 상대방, 이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얘는 진짜 착한 애예요. 좀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아마 이분은 주변 사람들한테 좀 좋은 상담가,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 온화한 사람 이렇게 평이 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은 약간 첫인상으로 보면 좀 말랑말랑한 좀 순두부 같은 좀 그런 인상이에요. 근데 막상 그 안에 심지를 들여다보면 황제가 있거든요. 어떤 정의감이라든지 호불호 이런 거 사실 엄청 강해요. 약간 물러터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순해 보이지만 막상 진짜 사기 같은 거는 걸려들지 않는 좀 그런 분이에요. 완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분을 보면서 그냥 착하고 순하다, 내 얘기 잘 들어준다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안에 자세히 들여보면 굉장히 단단하고 확실히 나무 같은 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은 내 사람한테는 내가 황제니까 이 울타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겠어.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 좀 이런 인식이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허용적일 거거든요. 막 여러분이 회사나 뭐 학교에서 뭐 사회생활 할 때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분한테 완전 털어놓을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때 이제 여러분을 지적할 수도 있어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약간 여러분을 더 타박할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은 여러분이 진짜 감정 조절이 완전히 잘 되게끔 잘 들어주고 또 거기서 격정적으로 화를 내진 않거든요. 근데 너무 공감을 잘해줘요. 표정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실컷 얘기하고 나면 너무 내 얘기만 했지. 근데 내가 너한테 털어놓으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될지 이건 딱 한 장 카드가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에 들어온 브로우 차크라 이 카드예요. 이 카드는 눈과 눈 사이에 있는 눈썹 이 위치를 말하는 제3의 눈 차크라를 말하거든요. 그냥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약간 직관이 말해주는 마법 같은 사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카드가 또 들어왔다는 거는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전혀 이성적으로 꽂히지 않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암시하거든요. 이제까지 맨눈으로는 잘 찾아보지 못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까지 여러분이 보셨던 눈에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 제3의 눈으로 주변을 한번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서 성격이 굉장히 좋다고 알려진 사람, 또 평판이 좋은 사람, 약간 순둥순둥한 사람, 또 순하다고 알려진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에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새로 만나게 되실 때 그 사람의 스펙이나 조건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성격이 온화한지,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지, 물처럼 부드러운 사람인지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분 정체를 쉽게 알아보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그 눈이 주어졌어요. 이분이 또 여러분한테 계속 어떤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이랑 내가 꽤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의 제3의 눈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직관이 이 사람이 맞다, 예스다 이렇게 답을 내릴 것 같아요. 네, 그럼 보라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